반갑습니다. 메나텍 사업가 문남진입니다. 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저의 강의는 기승전 글리코 영양소입니다. 그거를 다 아시는 분은 더 이상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집에 가셔도 됩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은 들으시면 뭐 그런 게 있어 이런 생각 드실지 모르지만 많이 들으신 분들은 가셔도 되는데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은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예, 저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 들으시면 다 들으신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이제 리마인드 시켜 드리겠는데요. 사실 여기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점차 기존의 병이 있었거나 그런 분들은 점차 나아지실 것이고, 또 건강하신 분은 더 건강하고 더 젊어지실 건데,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바깥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전달해 드릴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자리에 오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왜 질병에 걸릴까, 그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가 해답이 없으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밌어서 전에 봤던 건데,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제가 제주도 가서 강의를 하고 왔어요. 근데 정말 제주도에서는 그게 이제 또 기독교 단체이기 때문에 뭘 놀라느냐 하면, 이 신은 죽었다 니체는 죽었다 신에 둘 다 죽었다 이거에서 완전히 그 기독교 단체인데 너무너무 웃긴다고 본인들이. 그러면서 거기 청소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내가 최고라고 이러면서 너무너무 재밌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을 원하시죠? 예.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너무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다 보니 자기의 건강을 챙길 여가도 없고, 그 다음에 밥 먹을 여가도 없고, 그러다 보니 바쁜 걸 해결해주는 음식을 자주 먹게 됩니다. 이런 거 우리 자주 먹죠. 근데 사실 이게 또 맛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정말 요런 것보다 이것도 뭐 이거나 마찬가지래요, 이 내용물들이. 근데 요런 것들이 정말 맛있기 때문에 이렇게 먹고 삽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시간이 별로 안 걸리고 돈도 싸요. 그래서 자꾸 이런 곳에 치중을 하다 보니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보면 이것이 답니다. 우리가 건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다예요.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었고, 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애를 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식사량은 여러분들 아침 일찍 일어나지 못하니까, 전날 늦게 잤으니까 아침에 늦잠 자고 출근해야 되고 바쁘고 입이 깔깔하니까 안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회사에 가서 커피 한 잔과 스낵 또는 빵 조각 조금 먹죠. 그렇게 하고 나면 점심 먹고 저녁은 마음 편안하니까 많이 먹어요. 그런데 영양학자들이 말씀하시기는 사실은 아침을 제일 많이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심, 저녁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오래전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내 머리의 에너지는 포도당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커피 한 잔에 빵 한 조각이 아니라 아침에는 우리나라의 원래 식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건강에는 좋아요. 그래, 누가 그걸 모르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 안 하는 게 문제죠. 다음날 아침에 먹을 수 있도록 전날 저녁에 준비를 해 놓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또 왠지 우리 요즘 약간의 겉멋이 들어가지고 커피 한 잔에 빵 잠깐 먹으면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것 같고, 밥을 먹으면 무식한 것 같고,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이 순으로 많이 먹는 게 좋고요. 저녁은 가장 가볍게 먹는 게 좋은데 요즘은 저녁 아니라 야식까지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점점 괴로워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를 가득 채우는 것이 가장 최악입니다. 우리가 언제 가득 채우느냐? 남이 돈 낼 때. 그 다음에 이미 돈 내놓은 곳, 부패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 위장병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거기서 막 가득 먹고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찼다 막 이러면서.
여기까지 찬 것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그런 정도인데 그렇게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정말로 최악인데, 그래서 옛날부터 얘기하는 것이 소식을 하라. 이 소식의 중요성이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하니까 알잖아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디냐면은 어느 때냐면 소화할 때입니다. 그 소화할 때에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꼭꼭 씹어서 입에서 거의 죽처럼 만들어가지고 밑에 내리면 얘들이 할 일이 줄어들어요. 특히 소화하는데 질병을, 아주 생명을 앗아가는 질병을 만드는 곳이 췌장입니다. 췌장은 급성 췌장이 생기면, 요즘은 약이 좋아가지고 생명을 늘릴 수는 있지만 이전에는 죽습니다. 급성 췌장이 오면은 죽거나 혼수 상태가 되거나. 그래서 이제 집에 갈 때는 절대로 음식을 조심하라는데 술 한 번 더 먹고 오면 죽습니다. 그만큼 췌장은 무서운 곳이거든요. 근데 소식을 하면 우리 위와 췌장이 일을 덜 시키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안해요. 그런데 밥을 적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게 먹으려면 천천히 먹어야 돼요. 천천히 먹으면 20분 정도가 지나면 내 안에서 이 호르몬이, 렙틴이 이제 배부르다 그만 먹어라 라고 신호를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가 고플 때는 그렐린이 배가 고파요, 밥 넣어주세요 라고 신호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급하게 우리 특히 병원에 있는 사람 흡입하거든요. 밥을 후루룩 들어붓고 그냥 다시 이제 일터로 가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이제 할 일이 많아져. 그러다 보니 제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고쳐주려고 있는 의사, 간호사들이 병이 제일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젊고 일할 때는 그걸 무시하고 일을 하죠. 그래서 서식, 천천히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식, 제때에 먹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2번을 먹든지 3번을 먹든지 아침, 점심, 저녁을 일정한 시간에 드시고 한 5시간 간격을 두고 먹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뭐 아이스크림 있으면 먹고, 스낵을 있으면 먹고, 누가 또 커피 한 잔 주면은 또 먹고, 계속 먹잖아요. 뭐 권해서 먹고 맛있어서 먹고, 자꾸 먹다가 보면 이 안에 이제 얘들이 성질이 납니다. 여러분들 회사 다닐 때 보면 5시 퇴근 시간이다 이러면 5시 넘어 6시, 7시까지 붙잡아 놓으면 이제 입이 이만큼 나오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그러다 괜찮아요, 뭐 안 괜찮은데도 그러면서 일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딱 잘라가지고 그냥 집에 가버리든지 사표를 내버리든지 한대요, 시간 지나면. 근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그렇게 먹으면 얘가 파업을 일으켜요. 입이 이만큼 나오는 거는 표시가 안 나지만, 그래서 어떤 때는 소화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병이 생긴다. 그게 파업이에요. 여기서부터 병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드셔야 되고 적게 드셔야 되고, 시도 때도 없이 일을 시키면 얘가 파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 이것만 잘하면, 뭐 요즘 음식에 영양이 부족해서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이전에 같으면 천천히 먹고 간식 잘 안 먹고 꼭꼭 씹어 먹으면 거의 병을 물리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몸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것이 내 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른들은 그러면 이제 다 컸으니까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성장 호르몬은 어른들은 이제 분비가 되면 내 몸을 고치고 보수하고 하는 데습니다. 근데 언제 그걸 하느냐? 내 배가 고플 때,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날 때, 그때는 내 몸을 고치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에 금식 얘기가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과학적이에요. 만든 분이 아시니까 이제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내 몸을 고치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도 배고픔을 좀 즐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들어가면 얘가 이제 파업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은 저녁 식사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는 적어도 한 12시간을 비워놓으면, 낮에도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다 보면 계속 밥을 먹어야 되는. 그래서 12시간 정도를 비워놓으면 그동안에 청소하고 보수하고 재생하고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식사를 안 하는 시간이 하루에 12시간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삼가야 될 음식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지을 때, 이제 농사 거의 안 짓거든요. 밀농사 지을 때는 이게 원래 밀이었기 때문에, 원래 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원래 씨앗의 밀이었기 때문에 이게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전자 조작을 다 해가지고 이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죠,
몇 날 며칠 몇 달이 지나가도 물건이 안 썩는 물건이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건데도 안 썩는 것이 오늘날의 식품이들이기 때문에 원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밀가루 특히나 미국에서 거의 다 수입해 올 때 3개월 정도를 바다를 건너온단 말이에요. 바다를 건너오니까 습도가 높으니까 벌레가 생기니까 밀가루 양만큼 방충제를 친답니다. 거의 뭐 공개된 비밀이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면 이제 빵도 만들고 국수도 만드는데 빵을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먹으면 빵을 따끈따끈할 때 또 찢으면 얼마나 맛있게 보입니까? 그 다음에 향기도 솔솔 나고 거기에는 우레탄이 들어있어요. 쭉 예쁘게 찢어지게 맛있게 찢어지게 우리 신발을 먹습니다. 요가 매트를 먹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밀가루 음식에 주로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튀김 종류는 이건 늘 이야기를 하죠. 쓰레빠도 튀겨놓으면 맛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튀김이 맛있는데 사실은 그 기름을 하루 종일 끓이니까 우리가 산화된 것을 그 중화시켜주기 위해서 얼마나 항산화제를 먹습니까? 그런데 그 하루 종일 끓인 기름은 완전히 뭐 산화 정도를 넘어가지고 쟤나 마찬가지 보기에 물같이 보여서 기름처럼 보여서 그렇지. 그런 것들이 내 몸 안에 들어가고 인스턴트 식품 이거 늘 잘 말씀하시죠. 어떤 강사분이 뭐 남편을 조용히 보내려면 뭐 햄버거를 계속 먹이면 간다고. 맞습니다. 우리 몸에서 정말 필요한 생명 현상을 일으키는 부분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영양학자들은 햄버거나 피자 같은 것을 먹을 수 있는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음식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 과일도 너무 유전자 조작이 돼가지고 너무 달아요. 달아서 당뇨가 많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암세포는 단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요,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막 이렇게 나눠주실 때 대부분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난 밥 많이 안 먹어요. 뭐 과일 조금 먹고 뭐 야채 조금 먹어요. 과일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 요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과일도 조금 삼가해야 되는 이제 이 음식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음료수 마찬가지로 제로 콜라에도 액상가당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무가당이라 해도 무가당을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 보면 신체 검사를 받으러 왔는데 겉으로 보면 빼빼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표정들을 한번 보세요. 요즘 사람들이 표정들이 전부 다 우울해요. 그래서 이 보면서 제가 그때 언젠가 그 뉴스에 나왔었는데 전부 다 그냥 이래가지고 근데 요즘 아이들이 표정이 이래요. 뒤에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건데 아무튼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시다. 이것이 우리 몸을 좋게 만드는 건데 우리가 뭐 그렇게 요즘은 너무나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잘 먹고 잘 쓰고 잘 버리면 우리가 건강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잘 버리는 문제를 요즘 이제 잘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변비, 설사, 변비는 변비가 있었다고 해서 모두가 치매가 걸리는 건 아닌데 치매나 파킨슨 있었던 분한테 여쭤보면 10년, 20년 변비가 있어가지고 약을 쓴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자연스럽게 나가는 게 아니고 뭐 자기네들은 뭐 약초를 했다 뭐 약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장이 자기 일을 못하는 거거든요. 인위적으로 밀어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파킨슨이나 치매 온 사람한테 물으면 반드시 있어요. 그게 100% 파킨슨을 만드는 건 아닌데 그 있었던 사람 물어보면 있어요. 그래서 잘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설사를 하면 설사를 너무 힘이 없으니까 설사 먹는 약을 주잖아요. 뭐냐면 두드러기가 난다, 설사가 난다, 토한다. 이것은 내 몸에서 정상적인 청소 기전입니다. 클리어런스 메커니즘이라 해가지고 내 몸에서 얘가 안 좋으면 못 받아들일 거면은 바깥으로 어쨌든 내보내요. 그런데 두드러기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가면 약 주잖아요. 안에 쏙 들어가죠. 설사가 많이 나면 힘없으니까 지사제를 먹으면 안 나오죠. 썩은 것들이 내 몸 안에서 그것들이 이제 다시 기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깐난쟁이들은 설사를 많이 하면 뭐 물을 먹인다든지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는다든지 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른들은 참을만 하면 물에다가 소금을 좀 섞어가지고 그냥 꾸준히 마시는, 소금도 뭐 천일염이면 좋겠지만 그런 게 잘 없잖아요. 그냥
어쨌든 소금을 넣어가지고 물을 꾸준히 마시면 계속 썩은 것을 내보냅니다. 두드러기가 날 때도 물을 많이 드시면 좋고요. 그래서 밖으로 내보내면 얘가 썩은 것이 이 안에서 눌어붙질 않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못하니까 또 문제의 소지가 되는 건데, 이 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온몸에 내 밖이나 내 안이나 미생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미생물들이 하는 일이 갈수록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렇게, 대장은 옛날에는 대변 만들어서 내보내는 곳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몸 전체의 면역을 담당해서 70~80%를 면역을 담당하는데, 그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 장과 뇌는 직결되어 있어요. 뇌신경 중에 12쌍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게 직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장하고 중추신경계가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소화가 안 되면 금방 기분이 나쁘다, 아니면은 뭐 기분 나쁜 말 딱 들으면 막 소화가 안 돼, 걔 때문에 소화가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그 신경이 그렇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맥경화증이나 암이나 이런 것을 예방하게 만드는 단세지방산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감염을 예방한다든지, 비타민을 합성하고 면역 시스템을 조절하는 이 모든 것이 대장 내에 있는 미생물과 합해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안 죽으면 노화되잖아요. 아기 때 안 죽으면 노화가 되잖아요. 그게 뭐냐, 이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을 보면, 근데 여러분들 제가 왜 처음에 시작할 때 기승전 글리코 영양소라고 했느냐, 여기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자, DNA 손상,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전적인 질환이죠. 그 다음에 염색체 텔로미어 짧아지는 거, 유전자가 뭐 문제가 있다, 단백질에 문제가 있다, 대사가 제대로 안 된다,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뭐 세포염증, 줄기세포, 이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이 뭡니까? 음식이잖아요. 우리 몸의 모든 것, 손톱 하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밥 안 먹는 사람은 더 이상 안 자라잖아요. 밥을 안 먹는 사람 저 산에 가 누워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안 자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자라잖아요. 밥 며칠 안 먹어도, 이 비축해 놓은 걸 써서라도.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음식인데, 그 음식을 먹고 내 안에서 영양이 오가면서 신호를 하고, 문제가 있다, 빨리 면역세포 보내라, 그 다음에 여기에는 피가 난다, 뭐 응고기전 보내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는 것이 세포끼리 의사소통이에요. 세포끼리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제가 집에 가도 된다 하는 말을 드린 이유가 뭡니까? 아시잖아요. 산모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산모를 만드는 음식이 글리코 영양소잖아요. 그것만 해주면 우리 몸이, 우리가 설사 독을 마셨다 하더라도 얘가 선모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몸이 선모를 만들어가지고, 선모 만드는 글리코 영양소를 넣어주면 선모를 만들어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이 모든 것을. 그래서 특허 자료에 보면 일본이 노화, 근데 그 옆에는 뭐라고 했냐면 치료 효과라고 돼 있어요. 노화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100살 넘게 사는 것이 이제는 뭐 어려운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왜 그래 일찍 죽고 하느냐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질병이 너무너무 많아지는데 결국은 면역의 문제다.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앞에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 안 될 게 없어요. 영양소가 부족하고 독소가 너무 많고 우리 생활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먼지 때문에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어쨌든 지금은 하우스에서 많이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광합성이 안 되니까 비타민이 없을 수밖에 없고, 참 햇빛이 한 곳만 비치면 한쪽만 광합성이 될 건데 밖에서 자라도. 그래서 우리가 노지라는 걸 막 판매하는 사람들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게 좋다는 건 알기 때문에. 근데 참 어찌 또 하나님이 지구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리면서 온 세계의 태양을 골고루 비춰줘 가지고 전신에서 광합성을 하도록 하고, 바다조차도 햇빛이 비침으로써 플랭크톤을 만드는 것도 햇빛이 들어가야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를 이렇게 제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기를 잡아먹어도 고기는 여전히 자기네들 음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구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리면서 또 옆으로 뒤로 밑으로 다 햇빛을 주는데, 지금은
비닐하우스 때문에도 못 만나지만 이제는 나노 먼지 때문에, 나노 먼지는요 야채에 꽂히면 아무리 씻어도 안 빠진답니다. 우리 피부에도 꽂히면 그대로 들어간대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제가 제주도 갈 때만 이제 스마트팜을 하는데 이 전부 다 이제 집안에서 아예 바깥, 이제 거기서는 문도 여는 것도 없어요. 비닐하우스는 한 번씩 이제 어느 때 되면 비닐을 걷어주잖아요. 다 집안에서 여기 층층해가지고 위에서 물 하면은 밑으로 내려가게 하고 스마트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제가 그 농업을 하는 사람한테 물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대요. 뭐 먼지 때문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수학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그러한 것들과도 굉장히 관련이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식품이 그냥 옛날 식품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거죠. 얘들이 영양이 거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요만큼에 들어있는 영양과 이만큼에 들어있는 영양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그 다음에 독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런 티슈를 쓴다든지 드라이 클리닝을 한다든지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깐난쟁이부터 우리가 인위적으로 돈 들여서 독소를 먹이잖아요. 봉갈젖꼭지, 장난감. 화학약품이 많이 들어갈수록 부드러워지고 안 다치게 되는 거예요. 장난감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이건 뭐 오늘날 모든 사람이 이렇죠. 그래서 이제는 건강이라는 것이 영적 안녕 상태까지 들어가야 건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냥 이 정도만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이제 잘 살고 잘 늙어가고 또 뭐 늘 이제 어르신들 말씀하시면 자는 잠에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잘 죽기를 원하고. 지금 요양병원이 뭐 10년씩 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계시는 건 또 그 이유는 병원대로는 이유가 있어요. 다 돈이 나오기 때문에 살아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활기찬 삶을 원하는데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제 조금 간단히 살펴보면 세포가 똑똑해야 된다. 세포가 이렇게 똑똑하려면은 선모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선모가 10만 개라 된다.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게 이제 자꾸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선모를 만드는 원료가 글리코 영양소다. 요 8가지 탄수화물인데 이제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했더니만 제주도에서 탄수화물요 이래서 이제 살찌는 탄수화물이 있고 몸에 이렇게 단백질이 손톱을 만들고 하듯이 우리 몸을 만드는 탄수화물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뜰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듣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이제 이 탄수화물이 선모를 만들어서 하는 일들이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원리 휴대폰처럼 삐리릭 신호를 보내면 와가지고 일을 처리하게 하는, 그래서 인지하고 면역하고 통신하는 일을 이 선모가 하기 때문에 세포 베이스에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영양소를 먹어주면. 그래서 이제 이 세포 안에서 우리가 먹었던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때도 선모가,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나갈 때도 선모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리코 영양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리저리 단백질이랑 비타민이랑 전부 다 막 따듬고 해가지고 뭐 트리밍 한다고 돼 있잖아요. 따듬고 해가지고 필요한 이제 내 이번에는 인슐린을 알아차리는 선모가 필요해. 그러면은 단백질에다가 요렇게 인슐린을 알아차리는 선모를 쏙 새싹처럼 내보내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세포 하나에 10만 개가 있어야지 기능을 잘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글리코 영양소를 먹어주면 이런 기능을 한다. 이것이 내 몸의 전체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줄기세포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위세포도 되고 간세포도 되는데 그 줄기세포가 제대로 되어 있는 세포라면 위세포를, 간세포를 세포 분열할 때도 2개, 4개, 8개 이렇게 할 때도 좋은 세포로 세포 분열하지만 나쁜 것, 즉 다시 말해서 암세포 같은 것은 암세포를 자꾸 세포 분열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건 나쁜 걸 세포 분열하는데 줄기세포가 튼튼하다면, 건강하다면 이 모든 것이 건강하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기능을 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이런 저널에 실리게도 되고 혈액형도 정말 우리가 이제 O형은 모두 다 줄 수 있어. O형까지는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줄 수 있고 얘들은 얘를 주면 적군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얘들끼리도 서로 줄 수가 없는 것이 끝머리에 요것이 혈액형을 결정하기 때문에 서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이제 수혈을 잘못하면 이제 뭐 까딱하면 뭐 사망까지 가는 거고요. 요즘은 약이 좋아가지고 사망까지 가는 예는 못 봤습니다. 막 빨리만 발견하면 일단 또 살리긴 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눈인데 여기 이제 손모가 없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건조증이 오고 염증이 오게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요즘 3명에 1명이 암인데 이 암의 정체도 뭐 하루 종일 1억 5천 개 이상의 세포를 만들다 보면 불량품이 나오잖아요, 우리 몸에서도. 그런데 불량품이 나올 때 이웃에 똑똑한 것들이 일단 이게 백혈구인데, 이웃에 이렇게 솜털이 많은 얘들이 있음으로써 여기가 있으면은 이상한 놈이 나타났다 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푹 쉬고 있어요, NK세포가. 푹 쉬고 있다가 신호가 오면은 어디야 하고 지가 이제 알아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암세포에다가 빨대를 꽂아가지고 호르몬을 넣어서 얘를 터뜨리면 이 찌꺼기를 청소하는 백혈구는 종류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 안에. 그래서 찌꺼기를 청소하는 백혈구가 와서 얘를 싹 처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이런 놈이 또 나타나면 연락해라 하고 이제 메모리 세포가 또 있어요, 백혈구에. 그래서 백혈구 너무너무 종류가 많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제 안에서도 불량품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처리했기 때문에 암 환자라고 진단을 안 받았을 뿐이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건 이제 암 환자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은 적어도 한 개가 저렇게 0.5cm 정도 돼가지고 암입니다 라고 얘기를 들을 때까지는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포가 그러는데 이 이제 혈관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당사슬이 있어서 심혈관 질환을 방지해 준다. 즉 얘들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찌꺼기, 적혈구나 기름 찌꺼기나 영양이나 떠돌아다니면 얘는 너는 어디로 가라, 너는 어디로 가는데 얘들이 없으면 여기 이제 그냥 가다가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으면 길이 좁아지니까 고혈압이 된다든지 더욱더 좁아져가지고 막힌다든지 하면은 뭐 심근경색증이라 해가지고 나는 스텐트 하나 넣었어, 2개 넣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특히 심장혈관은 심장이 운동을 안 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심장혈관에 나타날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신호가 오기 때문에. 근데 심장이 아픈 게 아니라 덩어리도 아프고 뭐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요. 아무튼 스텐트를 넣었다 이러면은 그분은 이제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꼭 찌꺼기가 안 생기도록 하는 이 글리코 영양소가 가장 완벽한 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먹을 수 있는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트레스나 카페인이나 이러한 종류들을 먹으면 정상적인 이 섬모가 8시간 만에 초토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햄버거 얘기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 자꾸 없어지고 만들고 싶으면 안 넣어주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없어지지만 글리코 영양소를 넣어주면 빠르게 회복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일본의 엔도 다다오 박사도 초장수 노인들이 원래 이렇게 세포가 나이가 들면 염증이 있어서 죽어가고 쪼글쪼글해가지고 힘없이 누워있다가 죽을 건데, 초장수 노인들이 너무 생생하게 살아가니까 도대체 이유가 뭐냐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역시 섬모의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뭐 KBS 명견말 이런 데서 뉴스를 했지만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모르기 때문에 이런 뉴스는 그냥 지나갑니다. 알아듣지를 못하시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연구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분들이 연구를 하셔서 이렇게 노벨상을 타고, 뭐 작년에도 탔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또 찾아봤죠. 보토지 박사를 찾아보니까 역시 탄수화물 관련해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중요한 것들이 이제는 모든 사회적인 환경이나 우리 신체적인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옛날에는 밥만 잘 먹으면 됐다 할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 식품에는 영양이 있었기 때문에 밥만 잘 먹으면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모든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충해 줘야 된다라고 책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일찍 알았던 사람들이 있는 엄지 제왕 이런 데서도 역시 암도 예방하기 때문에 면역 탄수화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면 이전에 글리코를 몰랐을 때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병원에 오면 난 머리가 아파요, 소화가 안 돼요, 막 기분도 안 좋아요, 쉬어도 피곤해요, 이렇게 병원에 가면 검사를 다 하거든요. 네, 저한테 욕하는 게 너는 검사만 시큰하고 뭐 진단도 못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검사는 왜 그렇게 말? 아유, 병원 지금 월급 줘야 되잖아.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검사를 많이 해야 보수가 또 달라지니까. 또 사실 검사를 안 하고 의사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검사를 해도 모르는데 안 하고 만약에 뭐 별거 없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뭐 문제 나오면 이제 뭐 다 뒤집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를 위해서도 검사는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근데 보험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죠, 이제 그쯤 가면. 그래서 실비가 있어서 살려주기는 하는데, 아무튼
스트레스 받지 마라. 병원 처음 가면 이제 이 아무 진단이 안 나와요. 나는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라. 맛있는 거 먹고 푹 쉬어라. 또 그러면 다시 경과를 보자. 좀 이따가 다시 와라. 하면서 이제 진통 막 아프다니까 진통제 주고 해열제 주고 소화제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와요. 또 다시 오면 또 역시 지난번에 검사한 거 별 변동이 없다고 이러면 이제 또 집에 가요. 저한테 뭐라고 하면 너는 그냥 검사만 시큰시키고 집에 가라. 그럼 병이 있다 하면 좋겠나? 그럼 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돈만 시큰 받고 집에 가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쩔 거 네가 왔으니까 해줘야 될 거 아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환자는 이럽니다. 아니 조금 아파가지고 왔는데 환자를 매매 만들어가지고 돈을 다 뽑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게. 굶겨가지고 오만 검사를 다 하고 대장 뭐 소비 내시경 하니까 그 다음에 환자가 대피잖아요 진짜로. 걸어 들어왔는데 내가 지금 걷지를 못한다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 그 각오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자꾸 거치다 보면 역시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아이고 지방병원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네. 그래서 삼성이나 아산병원 갑니다. 가면은 위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위암인 것도 놀랍지만 의사가 명의가 역시 명의네. 왜 그러냐? 이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동안에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때에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지 않고 계속 문제가 있다가 이제 위 같으면 위 그 이제 벽으로 쏙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 때까지 계속 병을 키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명의라고 얘기하지만 타이밍이 그때 이제 병이 나타난 거죠. 사실 명의들은 다 돈 주고 방송에 나가거든요. 우리 병원 소개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환자를 많이 끌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제 서울의 명의가 아니라 명의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환자가.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병이 많이 자랐기 때문에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는 어떤 의사가 해도 이 초기에는 잡아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가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대인들이 아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두드러기니 발바닥이. 발바닥 아프면요 요즘 뭘 하냐면 진통제 주고 소염제 주고 다 물리치료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왜 생기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찌꺼기를 내보내지 못하고 내 몸에 찌꺼기가 낀 것이 있으면서 염증이 생기고 무게가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고 이 통풍 같은 것도 발가락이 잘 생기는 얘가 무게가 있으니까 자꾸 밑으로 이제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 발바닥에 염증이나 그 찌꺼기나를 내보내지 못하고 이제 제가 그 치료받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뭐 발바닥을 두드리고 물리치료를 하고 서울대에 가서 받는다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서울대 가서 고쳤나 이러니까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서울대가 네 병원이가 내가 이거 먹으래도 안 먹으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서울병원 이거가 서울대학병원이 고쳐주는 방법이 있는데 말을 안 듣노 이러는데도 서울대학에 어떤 의사가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치료를 받는다. 그거로서 끝나는 거예요. 치료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내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어떤 걸 먹더라도 찌꺼기가 생기고 독소가 생기더라도 내보낼 수 있는 내비게이션만 제대로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항상 이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얘기가 자마지에서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바닥에 물이 철철 새는데 의사 간호사는 바닥만 닦는 것이 현대의학이다라고 의사들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극찬성을 합니다. 공감을 합니다. 맞아 뭐 진통제 주고 뭐 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또 아프고 이렇더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네들이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이 아프다고 해서 발을 볼고 손이 아프다고 손을 볼 게 아니라 우리 몸은 전체의 시스템이 하나로 어우러져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에 문제가 있는데 눈에 나타날 수가 있고 목에 문제가 있는데 다른 뭐 호르몬이나 여러 군데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 곳만 봐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는 게 우리 몸이에요. 그래서 그 염증들이 모여서 질병을 만드는데 결국은 한국인의 10대 사망 원인의 4번, 9번 빼고는 전부 염증성 질환이에요. 모두 다가 이것조차도 글리코 영양소로 먹으면 해결할 수 있지만 우선 어쨌든 염증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참 해결해야 될 여러분들께서 해결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런 모든 것에 약물을 주잖아요. 약물이 해결책이냐?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런 책을 씁니다. 약이 사람을 죽인다 이런 책을 써도 제약에서 말을 안 하는 것은 떠들면 뭔데
하고 보잖아요. 그러면 이 책이 소문이 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쳐다보잖아요. 이 책을 쓴 사람도 의사인데 이 사람이 거짓말했겠나? 우리가 약을 점점 더 깊이 하기 때문에 제약에서는 이런 책이 나와도 뭐 17페이지에 오류가 있었다 해가지고 뭐 법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조용히 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다 해가지고 절대로 법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책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 책을 소문내면 안 되니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옛날에 뭐 제가 들었는데 이제 뭐 저기 농심라면에 신라면에 왜 MSG가 많이 들어간다 뭐 지금 떠들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MSG 안 씁니다. 농심에서는 이제 롯데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스프에 MSG 안 들어가면은 라면이 안 되거든요. 근데 외주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농심 저건 안 쓰지. 스프를 외주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사를. 그러니까 상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데 우리가 라면 뭐 스프 없으면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만든다면 그래서 롯데에서는 이제 MSG 안 쓰죠. 신라면은. 저거는 안 썼지. 밖에서 가져. 그렇게 이제 이 해독을 해야 되고 영양소 공급 해독해주고 생활습관 좀 바꾸면은 우리 몸이 좋아지는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글리코 영양소라는 거죠. 100년 된 산삼을 먹어도 이 바깥에 있는 영양소가 아무리 좋아도 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이 글리코 영양소가 없으면 얘들이 제자리에 가지 못하면 이러한 영양소도 독소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칼슘이 석회가 끼어가지고 이렇게 팔이 아파가지고 팔을 못 썼는데 칼슘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이것이 엉뚱한 데 가가지고 달라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팔을 못 썼는데 먹고 나니까 선모가 생기니까 아이고 여기 있을 때가 아니네 하고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글리코 영양소가 우리 생명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엠브로토즈, 선모를 만드는 엠브로토즈를 얘기하면 선모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기능을 한다는 거죠. 악성물질도 내보내고 중금속도 내보내고 그러니까 나노 먼지가 오더라도 해결책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가지씩 주는 것 같아요. 뭐 다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뭐 세포, 인지, 면역, 소화 기능에 모든 사람 금붕어, 강아지, 닭 이런 것들도 먹이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어제는 이제 어떤 분이 엠브로토즈 먹고 이 찌꺼기 좀 남은 헹그는 그거를 풀에 줬대요. 풀이 다 죽어가길래 줬대. 그래서 잘 살아나는 거 한번 지켜봐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이 전 세계에 특허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세요. 노화 진행 또는 체질 건강을 계획하게 하는데 요 치료 결과도 있죠. 노화를 치료한다. 앞에서 그 책에 말씀드린 것을 그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100살을 충분히 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노화를 해결해 주는 것이 또한 우리가 잘 살아왔다라도 뭐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갑다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도 건강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이사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이런 질병들이 오더라. 이 아군을 못 알아보고 뭐 조금만 뭐 면역 처리해도 될 것을 미사일을 쏜다든지 미사일을 쏘아야 될 이런 데는 또 잠자고 있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글리코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 지금 사실 이렇게 가물어 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져서 바켓으로 들어보면 요 한 군데는 좀 기별이 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클린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세상에는요 영양소가 모두 너무너무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특히 젊은 사람은 젊기 때문에 또 연세 있으면 뭐 당연히 나이 들면 아픈 거 아니야? 이러고 살아가지만 실은 클린을 해가지고 내 몸에 한번 소나기 오듯이 들어부어 주면 그 다음에는 내 몸이 또 이제 한동안을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밥을 한 솥을 먹어도 그 다음 또 먹어야 되듯이 그래서 한 솥 하니까 깜짝 놀라시는데 집에서는 양푸이로 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쩍쩍 갈라진 데서는 클린을 한번 해주면 내 몸에 전체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효과가 너무 좋다. 그 다음에는 조금씩만 먹어줘도 된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16세기에는 의학자도 알고 있는 거예요. 건강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건 자연에서 얻는데 과학은 요거를 발견하는 일이지 너가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16세기의 과학자도 그 얘기를 하면서 인체의 자연 치유 능력이 필요한 영양만 공급되면 스스로 방어하고 보호하고 재생한다. 그걸 알아라 이 이야기고 이분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300~400년 전에 살았던 분인데도 음식물을 당신의 의사로 삼아라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질병이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미국에서 연구를 하니까
가장 이상적인 식사는 영양학적으로 좋은 음식을 즐겁게 먹는 것이다 라고 뭐 아무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요. 옛날 음식으로 치면 옛날 음식 그러니까 밥만 잘 먹으면 된다. 맞아요. 근데 요즘 너무너무 변했기 때문에 환경도 변했고 나도 변했고 음식도 변했기 때문에 이제 보수적인 것이 자꾸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병은 자연히 고치고 고치기도 앞서는 의사가 맞는다 이런 얘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니까 이제 다른 데서 저한테 뭘 묻냐면 그럼 중2는 어떻게 되는 거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왜 내한테 묻냐고. 난 중2까지 우리 애는 중2가 안 됐다고 제가 이랬더니만 그랬더니만 이제 한번 쳐다보더니 이제 도대체 이건 해결 어떻게 하니? 그래 박사 같으니까 이거 한번 연구 좀 해보라는 거예요. 연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것이 애들이 중2 정도 때까지는 엄마한테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정도지만 묻지마 살인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정말 오늘날 현대인들이 물론 산모 이야기도 연결이 됩니다만은 아이들 제가 이제 그것도 자료를 찾아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정말로 요즘 아이들이 이 휴대폰 여러분들 이런 거 없습니까? 저는 누워가지고 보다 휴대폰에 얼굴이 애리고 막 아파가지고 깜짝 놀라요. 심하게 웃는 분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아무리 떠든 아이들도 이 휴대폰을 주면 조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얘는 식당에서 지 혼자 놀아요. 지 혼자. 아도 소란스러우니까 엄마들이 이렇게 식당에서. 근데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전두엽이 너무너무 망가진대요. 전두엽이라는 것이 우리가 나는 기뻐도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나는 슬프지만 다른 사람 기쁜 일 있으면 그래 축하해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분노 조절 그 다음에 성격 장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두엽이 담당하는 일인데 이것들을 이미지를 보면서 나중에는요 초등학교 가지고 이미지를 보는데 글자를 읽기는 있는데 해독이 안 되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답니다. 그 뜻이. 그래서 이미지만 늘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러고 너무너무 빠르게 천천히 하는 거는 애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광고만 좋아하잖아요. 애들이 TV를 볼 때도.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전두엽이 망가지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역기능이 나타나는데 잘 키우는 게 어렵지 않대요. 이렇게 눈을 쳐다봐주는 거. 특히 이 뇌가 형성이 되는 4살 이전에 얘들이 보세요. 지가 뭐 했다고 이렇게 한번 기어놓고는 나 쳐다보고 좀 봐달라고 이렇게 할 때 마주보고 웃어줄 때 얘 안에서는 너무너무 뇌 발달이 활발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지가 이걸 하나 잡아놓고 이것도 쳐다보고 그러니까 눈을 봐주고 칭찬을 해주면 나중에 중2 때 그런 소리 지르는 일이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묻지마 살인 같은 거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금 계속 과학자들이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싶다 나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생활이 바쁘고 그 다음 맞벌이를 나가야 되고 하니까 전에는 애 봐주는 분들이 전에 신문대 나가고 했는데 바륨이라는 잠자는 약을 먹였어요. 엄마 나가고 나면 이제 일하는 사람 자기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애도 봐야 되니까 애 좀 조용히 재우려고 그래가지고 많이 시끄러웠거든요. 요즘은 휴대폰 주면 애들이 그냥 조용하대요. 애 보러 가가지고 애 봐주시는 분들이. 그래서 정말로 무서운 일이 이게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하루 종일 휴대폰 안 들고 있으면 애들이 이제 덜덜덜 떤대요. 중독이 돼가지고. 몇 시간만 꺼놓고 있으라 막 죽는 줄 안대요. 그래서 아이들 때부터 이렇게 눈을 쳐다봐 주면서 같이 웃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들을 가장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년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제가 말씀드렸죠. 기승전 글리코 영양소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로가 좀 얘기해주고 특히 아이들은 눈을 쳐다봐주고 그러면 우리는 건강하게 100살이고 150살이고 살다가 이사 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겁니다. 주변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